한국은 단 3시간이면 제압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국가이며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곧 몰락하고 말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2017년엔 5만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25만 명으로 집계되며 무려 20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죠. 한마디로 월마다 약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입국 심사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법무부 측은 범죄율이 높은 불법 체류자를 거르기 위해 심사는 여전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에 단단히 뿔이 난 태국은 최근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면서 한국을 협박했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이 한국을 건든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42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 경찰청 총 5개 부처가 함께 무려 77일 동안 시행되는 이번 합동 단속은 태국인 불체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마약과 절도, 폭행 등 4대 범죄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와 건설업종 불법 등이었는데요. 법무부는 강력한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불체자 범죄를 줄이고 적발되는 체류자들은 즉시 강제퇴거와 영구 입국 금지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태껏 한국 법무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한국 법무부도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참다 못해 칼을 빼든 것이었죠. 태국은 한국이 세계 GDP 10위에 달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에 배가 아픈 것인지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발끝도 못 쫓아가는 나라라며 대놓고 멸시를 하기도 했죠.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는 과거를 내세우며 자신들보다 낮은 수준의 나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강한 국가 앞에서는 사과와 배상을 잘만 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멸시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신들은 유럽 문명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태국 국민들만의 생각이 아닌 태국 정치인들도 똑같이 한국을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태국의 문화관광부 유타 차이 차관은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은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의 유행으로 돋보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멋지고 분위기 좋은 명소들이 많다라며 한국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이미 1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장르는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악, 음식 등 국한되는 곳이 없죠. 게다가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성숙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태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연합훈련을 가진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가관이었는데요.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자 기분이 들뜨게 된 것인지 한국은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국가이며 서울은 3시간이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실제로 최근 태국과 중국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끊겼던 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중국과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구로 따져봐도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 그리고 GDP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특히 국제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 내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한 반면 태국은 한국보다 현저히 아래인 2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 병력수 역시 압도적입니다. 한국 육군 병력수는 55만 명에 달하며 태국은 36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거기에 한국은 매년 약 4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태국은 약 8조 원밖에 되지 않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 무기 등을 하나씩 비교해봐도 격차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대체로 재래식 무기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부터 전차나 장갑차, 야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과 해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육군의 경우 약 55만 명의 병력에 이어 2,600여 대의 전차, 200여 대의 전투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은 약 7만 명의 병력과 20여 척의 구축함, 60여 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여러 최신의 군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육군과 해군에 비하면 살짝 아래에 있으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F-35는 적의 방공망 분석과 유사시 적 중심 침투 및 정밀 타격, 합동 네트워크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기존에 있었던 전술기 이상의 가치를 개척함으로 전투기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의 강력함이 입증되고 여러 유럽 강국들로도 수출이 되기 시작하며 유럽에서까지 한국 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최첨단 무기가 수출되지 못하게 길을 쓰고 막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의 군사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차 약 500여 대, 자주포 약 20여 문이라는 쇠약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공군의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12대가 주 전력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건 몰라도 태국 해군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한 척 보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한정일 뿐이며 항공모함은 것만 멀쩡한 이도저도 아닌 골치 덩어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육, 해, 공 어느 것을 비교해봐도 한국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과 태국의 육군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태국은 단 2일 만에 전병력이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포병과 기갑탄도 미사일의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 현무 미사일을 쏟아붓는다면 2일이 아니라 단 3분 만에 이미 국가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동맹을 앞세워 한국에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태국. 정말 중국과 연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도 정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을 맺은 국가들은 얼마 가지 못해 모두 잠식되거나 몰락하고 말았죠. 과연 태국이 언제까지 센 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조선족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있는 신도림, 광명역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법무부 측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과 조선족들을 싸그리 퇴출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대한TV였습니다.